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스포츠 산업론 13강 프로스포츠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24일 금요일 분 강의입니다. 예, 여러분이 이제 지금 좀 바쁘시죠? 예, 과제도 보내주시고 해서 제가 이제 과제를 채점하고 있어요. 열심히 읽어보고 채점해서 드릴 테니까 예,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제 제가 이제 세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 예, 이제 계명대에서 두 과목하고 또 딴 학교에 강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과제가 본격적으로 나가고 있어서 이제 그 저한테는 이 채점 지옥이 열렸습니다. 예.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고 강의를 하고 이런 것보다 예, 채점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근데 이제 저는 뭐 채점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간접적으로 교감하는 과정이니까 아,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학생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 그 글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이번 학기는 얼굴을 보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채점에 좀 신경을 써서 예, 하고 있고 또 해서 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최종 확정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올 1학기 강의가 전체가 온라인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도 뭐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완전 최종 확정은 아니니까 저도 이제 지금 100%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일단 그 가능성을 뭐 이제 생각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올 1학기 내내 그 온라인 수업으로만 이제 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제 그렇게 예,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존에 지금 이제 지금처럼 이제 뭐 유튜브 강의를 올리는 거는 뭐 계속 하겠지만 이제 그 밖에 학교 측에서 이제 또 요구하는 게 그 이제 줌 있죠, 줌. 예, 그, 그 온라인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제 약간 보강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애초에.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얼굴도 보고 싶고 해서 그 줌을 사용해서 이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뭐 조교님하고 또 교수님들하고 상의도 좀 해보고 또 여러분들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이제 줌을 이용한 그 보강을 우리 수업 시간에 예, 그러니까 뭐 화요일이나 금요일 그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할까 해요. 그러니까 그걸 뭐 어떻게 정기적으로 정해서 하든 아니면 뭐 이렇게 번개식으로 하든 할 테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정해지는 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줌을 할 거라는 것을 이제 좀 생각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험도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시험에 관한 그 기술적인 부분 또 구체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좀 약간 그 하우스키핑에 관한 내용들을 해봤고요. 예. 오늘은 이제 프로스포츠, 뭐, 국내외 얘기를 막론할 텐데, 예, 아무래도 약간 그 원칙적인 부분은 좀 해외 사례도 나올 테고, 예, 뭐 우리나라 얘기도 좀 하고, 뭐 골고루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 장부터 보시도록 하죠. 네, 개관, 그 인트로덕션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페셔널 스포츠가 과연 어떤 것들인가? 예,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프로 스포츠, 아마추어의 반대, 예, 돈 받고 하는 스포츠, 그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팀에 속해서 할 수도 있고 기량을 펼치는 스포츠를 말하죠. 돈을 받고. 그 개인으로서 하는 선수들은 뭐 골프나 이런 선수들 있죠. 예, 골프나 뭐 육상 이런 종목은 개인이 그냥 개인이 팀이죠. 뭐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팀에 속해서 야구나 뭐 축구나 농구나 이런 종목들은 예,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받고 자기 그 기량을 선보이는 스포츠 이벤트 이런 거죠. 점점 이제 커지고 있어요. 이 프로페셔널 스포츠 시장이 규모가 이제 그 돈벌이의 어떤 그 수단,
그렇죠? 어떤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가는 뭐 그동안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중계권, 특히 미디어 중계권, TV 중계권이 제일 크다고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자꾸 중요하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장 수입, 그렇죠? 예, 티켓 그 가격, 그렇죠? 고급 좌석,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럭셔리 스위트, 예, 럭셔리 시팅, 뭐 스위트 이런 것들, 그리고 스폰서십,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커지고, 예, 세계적인 비즈니스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제 미국을 비롯한 북미 대륙의 스포츠 리그들, 뭐 이제 NBA나 NHL이나 MLB 다 이제 캐나다 팀들도 있잖아요. 거기 뭐 토론토나 몬트리올 또 뭐 NHL은 특히 이제 캐나다 팀들이 많죠. 원래 이제 캐나다가 그 하키의 나라니까. 그래서 이런 팀들이 리그들이 이 많은 선수들을 외국에서 이제 영입합니다. 그 드래프트를 할 때 애초에 어, 아예 외국 선수를 바로 뽑는 경우도 있어요. 그 특히 이제 NHL이나 NBA는 뭐 상당수의 선수들이 외국에서 바로 옵니다. 드래프트를 통해서. 예. NHL은 특히 이제 뭐 그 유럽의 뭐 체코나 예, 뭐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강국이잖아요. 그 하키가. 그래서 그쪽에서 바로 뽑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 NBA가 요즘에 특히 이제 유럽 선수들을 많이 뽑아오죠. 예. 그래서 뭐 프랑스나 그 토니 파커 이런 선수 있잖아요. 그 샌안토니오에서 뛰었던 그 포인트 가드. 예. 이런 선수들은 그 토니 파커가 원래 국적이 그 벨기에인가 그렇습니다. 그 예, 프랑스 사람인데 하여튼간 뭐 국적은 벨기에인지 하여튼간 그 반대인지 해서 뭐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하여튼간 뭐 유럽 사람이죠. 예.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토니 파커가. 뭐 그런 식으로 뭐 야오밍 같은 경우는 뭐 말할 나위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게 뭐 미국에만 있는 건 절대 아니죠. 물론 뭐 우리가 여러분들 유럽 축구 좋아하지만 뭐 유럽의 뭐 스페인, 영국, 뭐 독일 뭐 다 그 큰 프로 스포츠 리그 축구를 비롯해서 있고 독일은 이제 뭐 핸드볼 이런 종목도 인기가 많습니다. 분데스리가라고 다 부르는데 핸드볼 그 프로 리그가 있죠. 그리고 뭐 럭비 예, 이런 종목들에서도 프로 리그가 있습니다.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가 뭐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 예. 뭐 많은 나라에 많은 종목들이 있다는 거고요. 자,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은 뭐 프로 선수들은 뭐 개인 사업자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월급쟁이에요. 그렇죠. 예, 그 팀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피고용자, 그 인플로이인데 이게 뭐 다들 리그의 규모나 뭐 연봉 액수 이런 게 다 다르니까 협상력, 여기서는 영어로 하면은 이제 바게닝 파워라고 하는데 뭐, 그 네고시에이팅 파워라고 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게 그 협상하는 능력이 그 위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고용이 되게 그 불안한 사람이 있고, 뭐 탄탄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르브론 제임스 같은 선수는 뭐 사실 뭐 팀 전체 구단주나 뭐 거의 맞먹는 영향력을 갖고 있죠. 예. 그렇지만 뭐, 뭐 우리나라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의 뭐 수련 선수, 연습생 이런 경우는 뭐 굉장히 그 적은 연봉을 받고 그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이런 그 불안함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협상력이라는 게 다 다르죠. 그래서 이게 그 개인이 하면 힘드니까 이게 일종의 노사협상인데 팀하고 개인이 협상을 하면 당연히 그 개인이 약하죠. 그렇죠. 여러모로.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이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 노조를 만들기도 하고 뭐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북미 그 스포츠 리그 뭐 메이저 리그나 뭐 NBA 뭐 MLB 등 MLB 했죠. 예. 뭐 NFL 등등은 그 콜렉티브 바게닝 어그리먼트라는 걸 맺어요. 콜렉티브라는 게 이렇게 뭐 합쳤다는 얘기고 바게닝은 여기 나오는 바게닝이고요. 협상. 어그리먼트라는 건 이제 뭐 협의 이런 뜻이니까 예. 그 줄여서 CBA라고 부르는데 콜렉티브 바게닝 어그리먼트 이런 거를 이제 그 선수 노조하고 그 리그가 거의 1대1로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우리나라의 무슨 뭐 노사협상 이런 것처럼 예.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도 하죠. 예. 자, 다음 장.
자, 이 선수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선수 여러분 잘 뭐 모르실 텐데 옛날 사람이니까. 예. 짐 솔프라는 굉장히 유명한 운동 선수입니다. 이 선수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제 아마추어와 프로 이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선수가 어, 가운데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뭐 육상을 하고 있죠. 예. 선수가 육상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12년 그 스웨덴 스톡홀름 올림픽에서 이관왕을 했어요. 육상에서. 10종 경기 그리고 근대 5종 이렇게 두 종목에서 예, 우승을 했습니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10종 경기라는 게 뭐 육상의 거의 모든 종목을 다 하는 거예요. 뭐 투창 뭐, 뭐, 뭐 정확하게 잘 기억 못 하겠는데 예, 뭐 중거리 달리기부터 뭐 다 들어가요. 높이 뛰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진짜 만능 스포츠맨인 거죠. 예. 이 선수가 키가 이제 185cm 정도 되고 몸무게는 한 90kg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격도 뭐 굉장히 좋죠. 특히 이제 20세기 초반 사람으로서는 거의 거인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이 선수가 이제 올림픽 금메달을 딴 것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좀 특이한 게 인디안이에요. 원래 인디안. 인디안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 칼라일 스쿨이라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칼라일 스쿨이라는 데가 어디냐면은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그 작은 학교인데 기숙학교예요. 그래서 이 학교를 만든 이유가 미국에서 그 인디안들의 어린이들 있잖아요. 인디안들 그 부족장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어린이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글로 그 학교로. 그래서 거기서 그 먹고 자게 하면서 그러니까 뭐 기숙학교니까 먹고 자게 하면서 철저하게 미국 문화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니는 이제 인디안이 아니야. 더 이상 자랑스러운 미국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이러면서 이제 걔네들한테 미국식 교육, 미국식 문화 이런 것들을 주입하는 거죠. 그럴 때 미국식 문화라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스포츠가 거기 들어가죠. 그래서 그 중에는 풋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 풋볼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칼라일 스쿨이라는 인디안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미국식 스포츠인 풋볼을 가르쳤는데 얘들이 풋볼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잘했냐면은 당시 그 미국 대학 풋볼에 당시에는 이제 프로가 없었거든요. 미국 풋볼에 그 미국 축구에. 그래서 이제 대학 팀 중에 제일 잘하는 학교들이 뭐 하버드, 예일 이런 학교들이었어요. 물론 그 학교들이 공부도 제일 잘했지만 그때도 풋볼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풋볼이라는 스포츠가 여러분 뭐 대략 그 룰을 잘 모르시더라도 아시기로 땅 따먹기잖아요. 이렇게 전진하는 거잖아요. 조금씩 땅을 전진해서 나아가는 그 마치 그 미국이 서부로 땅을 개척하면서 넓혀갔던 그때 분위기하고 딱 맞는 스포츠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도 좋아야 되지만 머리도 좋아야 되는 굉장히 과학적인 스포츠. 그러니까 하버드 애들이 어떤 거예요? 우리는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몸도 튼튼하고 미국적인 이상을 구현하는 학교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풋볼도 제일 잘해야지. 뭐 이렇게 돼서 예, 하버드, 예일 이런 학교들이 풋볼도 잘했습니다. 그때. 예, 그랬는데 이 칼라일 스쿨이라는 학교가 그 아이비리그 출신의 감독을 영입해서 애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갑자기 풋볼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볼거리가 되죠. 저 인디안 애들 모아놓은 학교가 막 아이비리그 학교랑 대등한 경기력을 보여주네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 칼라일 스쿨이 이제 학교에 변변한 경기장이 없었거든요. 그때 이제 학교가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매번 원정 경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기차 타고 막 10시간, 20시간 가서 하버드에 방문해서 경기를 하는데 이 잘해요, 경기를. 그래서 거의 하버드, 예일하고 뭐 대등한 경기를 합니다. 뭐 이기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이 학교가 경기를 할 때는 그 인디안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우리 인디안의 아들들이 물론 인디안이라는 표현은 뭐 지금은 좀 안 씁니다. 이제 네이티브 아메리칸 이렇게 얘기하는데 편의상 그렇게 얘기할게요. 예. 그 인디안 젊은이들이 막 그 하버드 예일의 그 백인 부잣집 아들들하고 대등한 경기를 하고 마침내 이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났죠. 이 칼라일 스쿨은 거의 프로팀처럼 운영했어요. 그 당시에. 예. 막 전국적으로 막 스타가 되고 근데 그 팀의 스타 중에 스타가 누구였냐? 바로 짐 솔프였습니다. 예. 뭐 만능 풋볼 선수였어요. 뭐 이 선수가 공을 잡으면은 그냥 뭐
50m, 100m 그냥 막 전진이에요. 그냥 못 막아요, 수비가. 너무 훌륭한 선수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짐 솔프가 그때 이제 스타였는데, 예, 이미 대학교 때 전국구 스타였어요. 예. 그랬는데 당시에 이제 육사, 그 미국 육군 사관학교 있잖아요. 그 밀리터리 아카데미, 예. 아미, 그 팀이 역시 잘했거든요, 풋볼을. 예. 근데 이제 그 팀의 그 수비수 중에, 예, 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름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그 선수가 이제 뭐냐면은 그, 뭐, 그 선수에게 맡겨진 임무가 짐 소프를 수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이제 그 준비를 하는 거죠. 내가 저놈을 내가 반드시 막아내고야 말겠다. 네가 뭐 미국 최고의 선수라면서 그래 내가 한번 막아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라는 선수가, 예, 이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부상을 당해서 이제 결국 못 막아요. 예, 뭐 경기에 못 뛰는데 그 대신 그 선수는 나중에 군인이 되고, 예, 미국 대통령이 되죠. 예,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예.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인천 상륙 작전의 그 지휘자. 예. 그 맥아더 장군이 그 아이젠하워의 2년 선배예요, 육사. 뭐 하여튼간 그래서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뭐 이 시간에는 좀 하긴 주제에 벗어나는 얘기니까 안 할게요. 예. 자, 근데 이제 짐 솔프가 그렇게 이제 풋볼 선수이면서 육상 선수이면서 만능 선수였는데 잠깐 야구를 했어요. 그 이제 방학 때 이제 좀 쉴 때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가서 그 당시 뭐 마이너리그죠. 마이너리그 팀에서 뭐 한 2달 뛰었답니다. 이제 뭐 주급을 받고 이렇게, 예, 용돈벌이 하려고 뛴 거죠. 예. 그랬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됐어요. 올림픽을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난 이후에, 예, 그거를 누가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얘 짐 소프라는 애, 얘, 옛날에 그 야구 선수로 프로로 뛴 적 있어. 이렇게 누가 이제 신고를 한 거죠, 말하자면. 신고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그 당시에는 올림픽에 아마추어 선수만 나갈 수 있었잖아요. 제가 그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게 아마추어리즘이라는 거는 스포츠에서 굉장히 그 높은 지위, 남는 여가 시간, 높은 신분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였기 때문에 과거에는 초창기가 아니라 뭐 올림픽은 계속 그 아마추어 선수들만 나올 수 있었고 공식적으로는 그 금전적 후원을 받을 수 없었죠. 물론 뭐 다 받았죠, 사실. 예. 명목뿐이었던 건데 그냥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짐 서프가 그 프로 선수 생활이 밝혀져서 어떻게 됐냐? 올림픽 금메달을 박탈당했습니다. 나중에 너는 그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너 올림픽 메달 취소야 이러면서 박탈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건데 사실. 예. 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와 프로에 대한 얘기를 뭐 간략하게 하자면 다시 아마추어는 원래 취미와 여가로 하는 거라는 얘기죠. 뭐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예. 그리고 금전적 보상이 없이 그 스포츠에 대한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원칙인데, 예. 그러니까 미국 지금 대학 스포츠가 아마추어리즘의 어떤 대표적인 건데, 근데 사실 그 둥간이고 아웅이죠. 걔네들도 다 돈 받고 해요. 예. 뭐 그래서 이게 다른 뜻으로는 전문적인 기량이 미숙하다, 서투르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기도 하죠. 여기 밑에 보면 나오죠. 예전에 그 10년 전쯤에 유행어, 10년도 더 됐죠. 한 15년 다 된 것 같은데 거의. 예. 유행어, 예.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뭐 이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과거에. 예. 예. 근데 이제 프로는 직업이죠 이게. 예. 프로페셔널. 프로페션이라는 말이 직업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스포츠로서는 자체가 직업이니까 뭐 당연히 잘해야죠. 먹고 살려면. 예. 그래서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정리하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프로스포츠의 역사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 사진이 여기 나오나 지금 이게. 예. 제가 나타나기를 잘못했군요. 예. 프로스포츠의 역사는 첫 번째로, 이 얘기도 제가 첫 시간에 드린 것 같은데 뭐 그 기원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은 그 한 18세기, 19세기, 그래서 18세기에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돼서 이제 산업화가 시작됐지만 영국에서 최초에, 예. 19세기 무렵부터 영국에서 이제 공장 노동자들이 축구 시합을 하면서 이제 여가를 즐겼다고 했잖아요. 특히 주말에. 예.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양쪽 공장끼리 혹은 지역끼리 이렇게 시합을 하는 거죠. 축구 시합을.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볼거리가 되고 재미있는 여가거리가 되고 오락거리가 됐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 지기 싫죠. 사람은 누구나 지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처음에는 이제 공장 노동자들 중에 뽑아서 너 축구 좀 하니? 뭐 한번 나가볼래? 이래서 했던 것을 나중에는 선수를 막 스카우트하죠. 야, 너 축구 잘한다며? 우리 공장 와서 일해라. 그리고 주말에 경기 좀 뛰어줘. 뭐 이렇게 됐다가 어떻게 발전합니까? 나중에는 스카우트를 해서 너 축구 되게 잘한다며? 그러면은 이제 공장에서 일하지 말고 그냥 연습만 해. 주중엔 연습만 하고 주말엔 경기 뛰고 이렇게 해라. 우리가 돈 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이제 프로스포츠의 시초가 된 거죠. 어,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1869년이에요. 최초의 프로 스포츠 팀이 그 신시내티라는 도시에 있는 신시내티 레드 스타킹스라는 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신시내티에 야구팀이 있잖아요. 이 팀 이름이 레드스잖아요. 레드스. 레드에다가 S 붙인 레드스. 그러니까 그 전통이 남아 있는 거죠. 신시내티 레드 스타킹스의 전통이 아직도 레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 자부심이 있죠. 그 팀이. 우리는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팀이야. 뭐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리그로서는 미국에서는 이제 내셔널 리그가 이 무렵에 출범했고 뭐 유럽의 프로 리그들 있죠. 그 리그들도 이제 뭐 대부분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때 이제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FA 제도 도입 이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지난번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FA 제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이제 프리 에이전트 선수가 스스로 자유롭게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졌다는 얘기인데 이게 과거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음, 선수가 어떤 팀 소속이면은 그냥 계속 그 팀 소속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이제 설명하려면은 보류 조항이라는 얘기를 설명해야 되거든요. 여기 안 써놔가지고 제가 보류 조항이라는 걸 영어로 이제 더 reserve clause라고 하거든요. reserve라는 게 이제 RESE, RVE 그래서 reserve 뭐 보호하다 뭐 이렇게 보관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reserve가 뭐 후보란 뜻도 있죠. 그 축구에서 reserve 멤버 할 때. 그래서 보류 조항, 클로즈라는 게 이제 CLAUSE 그래서 이제 무슨 조항 할 때 보류 조항 reserve clause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선수를 어떤 팀이 이제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팀 선수가 됐어. 그러면은 그 선수는 그 구단주가 방출하거나 트레이드 하지 않는 이상 영원히 그 팀 선수 소속이에요. 어, 예. 좀 약간 이해가 안 가죠. 예. 근데 이게 그 프로스포츠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그 제도였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초창기 이제 미국 프로스포츠에서 미국 프로야구죠. 뭐 초창기. 거기서 선수들이 약간 잘못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A팀이 예를 들어서 뭐 너 죽으면 내가 100불 줄게 우리 팀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사인했어요. 그랬는데 B팀이 와가지고 너 저 팀에서 100불 준다 그랬다며 야 우리가 150불 줄게 우리 팀으로 와라 그러면 당연히 글로 가겠죠. 예. 나 글로 갈게요 하고 이제 150불 받고 B팀으로 옮겼어요. A팀하고 계약했다며 아이 뭐 계약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나 더 많이 주는데 가는 거지. A팀 구단주가 열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하는 말로 전문 용어로 빡쳤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A팀 구단주가 빡이 쳐가지고 아 진짜 이래가지고 좋아 내가 180불 줄게 다시 와라 그러면 오케이 하고 또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단주들 입장에서는 야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이거 도저히 우리가 리그를 운영 못하겠다 그래서 한 번 사인한 팀이 있으면은 그냥 그 계약 인정 그 인정 이래가지고 이제 왜 갑자기 급식체를 쓰고 있지 여기서 진짜 저는 급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학교에서 하여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그게 이제 구단주들끼리는 말하자면 좋은 합의가 됐지만 선수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거죠. 한 번 계약하면 그냥 끝이에요. 옮기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죠. 구단주가 야 너 트레이드 했으니까 내일부터 C팀으로 가. 그러면은 에? 이렇게 되는 거죠.
갑자기 C팀으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이사를 뭐 한 진짜 1000마일, 뭐 2000km 떨어진 데로 갑자기 이사를 가야 되면은 이게 결혼한 사람들은 그 애들 학교도 옮겨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마음의 준비를 했던 것도 아니고 뭐 당장 내일부터 옮기라는데 그러니까 이게 선수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언제 갑자기 팀을 옮기게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그 선수 입장에서 되게 싫죠. 예.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죠. 옛날에는 완전 의리였으니까. 근데 이제 1960년대 말쯤에 69년쯤 될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연도를 까먹었는데 예. 커트 플러드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 예. 이 선수가 이제 세인트루이스 소속이었는데 갑자기 필라델피아로 트레이드가 된 거예요. 예. 뭐 그럴 때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갑자기 트레이드 되면 뭐 옮겨야죠 팀을. 예. 가기 싫어도. 너 트레이드 됐으니까 내일부터 팀 옮겨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황당한 거죠. 아, 나 가기 싫은데 나 갑자기 왜 가라고 하냐? 그 팀에서 아 가라니까. 어? 너 트레이드 됐어. 어떡할 거야? 어? 옮겨야지. 이렇게 됐어요. 이 선수가 이제 나 못 가. 난 안 가. 어? 난 싫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소송도 걸고 당시에 이제 막 여론에 호소하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당시 여론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팬들이나 뭐 언론들이 이 커트 플러드 선수의 그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아, 그렇지. 야, 갑자기 아무리 그 프로 선수지만 갑자기 그렇게 팀을 막 자기 의사에 반해서 옮기라고 하면 그건 좀 불합리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은 당시에는 안 그랬어요. 당시에 그 언론들이나 팬들은 아, 이 자식 가라면 가야지. 왜 안 가, 지가? 어? 지가 뭔데? 막 이러면서 이건 그 선수를 막 그 이 야구에 대한 도전자, 심지어는 그 신성 모독, 그 블레스페미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이 야구의 신성에 대한 모독이야 이건 막 이렇게 거의 그 종교를 배교한 사람처럼 막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재판에서도 졌고 또 이 선수는 그냥 은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그 팀에 못 가 이래가지고 예.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재판 과정이 굉장히 길었죠. 한 5년을 끌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점점점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렇지.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좀 불합리하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1970년대 한 중후반부터 FA 제도가 생깁니다. 아, 그렇지. 선수가 트레이드 거부할 수도 있고 또 한 팀에서만 계속 있는 게 말이 돼? 자기가 어느 정도 뛰었으면 팀도 옮기게 해줘야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FA 제도가 당시에 도입된 거예요. 처음 70년대 중반쯤에.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모든 일이 이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투표권 이런 것도 그렇고 다 이게 투쟁의 결과예요. 거의 다. 예. 그래서 뭐 하여튼 그 FA 제도가 이때 생기게 돼요. 그리고 한국 프로야구는 언제 생깁니까? 네, 1982년도 제5공화국 때 예,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이제 강력하게 밀어붙였죠.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만 너무 관심을 갖지 말고 좀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추진해봐. 뭐 이렇게 예, 그 사람이 좀 목소리가 이래요. 예, 예, 그 구미 쪽 사람이죠. 예, 전두환 씨가 이제 그 대구 출신입니다. 대구 공고 출신이에요. 예, 여러분 뭐 아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 그래서 이제 커트 플러드, FA 제도 뭐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프로축구는 80년대에 시작해서 야구는 82년도, 축구는 83년도, 그리고 이제 프로 농구가 시작된 건 98년쯤 되죠. 예, 그리고 배구는 2000년대 이후 뭐 이렇게 요즘에는 뭐 많은 종목이 프로화가 됐습니다만은 예, 그 시작은 80년대였습니다. 예, 다음 장.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지만 그 가장 비싼 프로 스포츠 팀 전 세계적으로 11개를 이제 꼽아봤어요. 왜 11개냐면 10위가 공동이라서 11개예요. 이게 이제 가치라는 게 어떻게 계산했는지 정확하게 뭐 알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 포브스라는 잡지가 이제 경제지니까 이제 과연 이 팀을 살려면은 돈 주고 얼마를 줘야 되나 이제 그 값을 매겨서 추산해서 이제 그 기준으로 이제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탑 10 안에 어떤 팀이 들어갈까요?
여기 뭐 미국 팀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유럽, 뭐 해외의 그 스포츠 팀도, 프로 스포츠 팀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팀이 있을 것 같은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예. 이 수업 시간에는 맞춰보라고 이제 뭐 시킵니다. 제가 이제, 너 어느 팀이 있을 것 같아? 반말 안 하지, 참. 예. 안 하니까요. 아니, 왜 이렇게 헛소리가 나오죠? 예. 반말은 안 하니까 제가, 그 선수란다. 학생들한테 시킵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어느 팀이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예, 이런 팀이 나오죠. 뉴욕 자이언츠예요, 이 팀은. 뉴욕 자이언츠는 뉴욕에 있는 이제 NFL 팀입니다. 예. 그리고 LA 다저스도 들어가요. 예. 공동 10위. 이게 이제 두 팀이 공동 10위고 9위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여러분도 많이 좋아하죠, 요즘에. 특히 우리나라에 팬들이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서부에 있는 팀들이 한국에서 중계하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서부의 야간 경기 시간이 우리나라의 딱 오전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0시, 11시쯤에 중계 보기 딱 좋죠. 뭐 아침 6시, 7시는 이제 좀 힘들잖아요. 일어나기도 힘들고 또 뭐 출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기 힘든데 그래서 서부 팀들이 이게 한국 그 TV들이 중계하기가 좋습니다. 다저스도 마찬가지고 뭐 시애틀 이런 팀들, LA 레이커스, 르브론 제임스가 가면서 이제 갑자기 올라간 것 같아요.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는 뭐 몇 번 얘기했지만 그 보스턴 주변에 있는 그 NFL 팀인데 최근에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치가 올라갔는데 이 팀의 그 주전 쿼터백이자 슈퍼스타였던 그 탐 브레디가 이제 팀을 옮겼습니다. 얼마 전에 그 템파베이라는 팀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탐 브레디가 셀럽이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워낙 자기도 운동을 잘하지만 또 와이프도 슈퍼스타 그 슈퍼모델 지젤 번천이고 해서 마치 그 베컴 부부처럼 굉장히 그 셀럽이에요. 그 다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뭐그 EPL의 간판이죠. 그 다음에 뉴욕 닉스 성적은 더럽게 안 좋은데 요즘에 정말 그 성적이 안 나요 요즘에. 그리고 구단주도 굉장히 운영을 좀 못해가지고 팀을 뭐 매각해라 뭐 이런 그 압력을 받고 있는데 아무튼 뭐 뉴욕에 있는 팀이니까 가치가 높죠. 뉴욕은 뭐 세계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전히. 그 다음에 이제 FC 바르셀로나,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이렇게 뭐 이 팀은 참 그 라이벌답게 같이 있네요. 순위가 이렇게 이게 몇입니까? 9, 8, 7, 6, 5, 4, 3, 4위 3위네요 각각. 뭐이 두 팀에 대한 얘기는 좀 자세하게 나중에 하겠습니다. 뭐 지금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2위는 이제 MLB의 자존심 뉴욕 양키스. 그다음에 1위가 여러분이 이거 취소해야 되는데 이거 예상하기에도 그냥 막 눌러버렸네요. 1위가 이제 그 NFL의 달라스 카우보이스예요. 이 팀이 굉장히 가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NFL을 잘 안 보니까 잘 이해를 못 하는데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미국 시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리그는 NFL이에요. 지금 현재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NFL 팀 중에 제일 잘 나가는 팀은 카우보이스입니다. 역시. 그 댈러스라는 도시가 이제 텍사스에 있는데 뭐 그렇게 아주 큰 도시는 큰 도시죠. 그러니까 뭐 뉴욕이나 LA, 시카고보다는 작지만 거의 그 바로 밑급의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 도시가 굉장히 크고 또 이 팀이 운영을 또 잘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최근에 성적이 아주 좋지는 않은데 일단 뭐 가치는 굉장히 높아서 그러니까 포브스가 선정하기로는 한 5 빌리언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억 달러죠. 한국 돈으로. 50억 달러면은 곱하기 1200 해보세요. 저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50억 곱하기 1200 하면은 그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통장에 얼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돈 많이 버시면 한번 사보세요. 이 팀. 80년대 초반에 그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지금 미국 대통령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이 팀을 사려고 했었어요. 실제로 그 오퍼를 받았거든요. 너 이거 사라. 근데 그때 안 샀어요. 너무 비싸. 안 사. 이거 손해야.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엄청나게 올랐죠, 그때보다. 물론 뭐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예, 그 가치가 뭐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습니다. 그 사람이 별로 이렇게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예,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사실만 통해서도 스포츠는 정치하고 무관한 것 같지만 예,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장. 자, 프로구단의 소유와 경영. 이 장이 마지막 장인데, 자, 이 얘기를 뭐 하면 오늘 시간이 끝날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프로 스포츠 팀을 소유하는 뭐 구단의 그 경영, 뭐 소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적인 회사 경영이나 소유와는 달라요. 많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떻게 다른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초창기에는 그 프로 스포츠가 뭐 지금처럼 큰 비즈니스가 아닐 때죠. 예. 그때는 이제 그 일부 부자들이나 지역 유지들이 그, 그 취미로 팀을 샀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스포츠 좋아하니까 그래 내가 뭐 후원 삼아 그 프로 스포츠 팀을 뭐 운영해서 소유하고 한번 운영해 볼까 이렇게 했었어요. 많이들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운영했던 팀들이 그 구단주들이 지금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뉴욕 자이언츠 있잖아요. 뉴욕 자이언츠는 그 마라라는 패밀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마라 패밀리, 예, MARA라는 그 지금도 그 구단주의 미망인, 뭐 딸, 뭐 이런 사람들 그 가족들이 예, 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마라 패밀리. 그리고 여러분 그 뉴욕 양키스 있죠. 그 뉴욕 양키스는 이제 과거에 그 구단주였던 조지 스타인브레너라는 사람이 뭐그 사람도 원래 구단주는 아니고 이제 나중에 인수한 건데 예, 조지 스타인브레너라는 사람이 몇 년 전에 죽어가지고 그 아들이 지금 이제 이어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스타인브레너 패밀리가 운영하고 있죠 팀을. 네. 그런 데들이 많죠. 뭐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뭐 루니 패밀리 뭐 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그랬다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지금도 가족 경영이 많은데 특히 NFL은 그렇죠. 아까 달라스 카우보이스 같은 경우 다 그런데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너무 이게 커졌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5 빌리언이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5 빌리언을 한꺼번에 내고 팀을 인수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건 뭐 어떻게 한꺼번에 5 빌리언을 조달합니까? 뭐.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이 같이 해야 돼요. 콘소시엄 형태. 주로 미디어를 낀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회사나 여러 개인이 이렇게 그 팀을 짜서 어, 인수를 하거나 이렇게 그 운영을 합니다. 그 LA 다저스의 지금 구단주가 지금도 구단주인지 모르겠는데 그 매직 존슨이라고 예전에 그 LA 레이커스 선수였던 뭐 사람이고 그 한때 LA 다저스를 어, 우리나라 그 뭐 국민연금인지 그쪽에서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적이 있어요. 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인지 하여튼 우리나라 뭐 사모펀드인지 그쪽에서 예, LA 다저스를 인수하자. 다저스가 한때 매물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원래 다저스도 오말리 패밀리가 운영했었는데 그 얘기를 제가 했었죠, 처음에. 예, 그 스포츠 매니지먼트 초창기에 뭐 그 오말리 패밀리가 그 도움을 줬다 뭐 이런 얘기. 예. 그 LA 다저스가 원래 이제 오말리라는 그 가족이 운영했던 회사 팀인데 그 지금은 그래서 이제 콘소시엄으로 바뀌었어요. 예, 구단의 그 경영진이 바뀌었습니다. 그 소유주나 그리고 레이커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점점점. 그리고 예,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의 이 주인공은 이제 제리 존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댈러스 카우보이스 구단주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이죠. 뭐 그 제일 영향력이 세고 돈 많고 뭐 이런 그 구단주 중에 한 명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보면은 일부 구단주 이 얘기 하기 전에 딴 얘기 먼저 합시다. 예. 이 구단의 운영이나 소유에 관해서 약간 다른 형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제일 많고, 그러니까 가족 경영 혹은 콘소시엄. 예. 그런데 약간 특이한 예가 한 두 개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FC 바르셀로나 있잖아요. 그 스페인에
예, 명문 팀이죠. 아까 얘기 안 한다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하면은 그 바르셀로나하고 그 레알하고 예, 두 팀의 사이가 안 좋죠. 예, 여러분도 뭐 레알 팬도 있고 바르카 팬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레알을 좀 싫어합니다. 예, 그 이유가 레알을 싫어하고 바르셀로나를 좋아하는데 뭐 그 축구 스타일이나 뭐 선수 이런 거와는 크게 상관없고요. 뭐 솔직히 뭐 전 그게 잘 안 봐요. 그 예. 근데 이제 이게 또 정치와 역사와 연결이 돼요. 그 과거에 그 스페인에 그 프랑코라는 독재자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정말 나쁜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 내전이 있었어요. 그 프랑코 정부에 저항하는 그 게릴라가 있었거든요. 게릴라 군대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그게 이제 20세기 초반의 일인데 그 전 세계에서 그 이른바 지식인들이 프랑코 정부와 싸우는 게릴라로 스페인에 가서 막 진짜 싸웁니다, 직접.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그런 일이 없죠, 거의. 근데 이제 그때는 그래도 약간 낭만이 있었어요. 내가 목숨을 걸고, 어? 저 스페인의 독재자와 싸우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게릴라전 참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여러분 동물농장, 뭐, 1984 이런 거 쓴 그 조지 오웰 있죠. 그 사람 영국 사람이거든요. 네, 그 사람이 거기 전쟁하러 나가서 싸웠어요. 네, 그리고 그 미국의 그 어네스트 헤밍웨이 있죠. 그 작가. 노인과 바다 이런 거 쓴 사람. 예.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거기 그 종군 기자로 참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자기 경험을 쓴 책이 있죠. 예.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For whom the bell tolls.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프랑코 정부가 그때 이제 후원했던 팀이 그 레알 마드리드예요. 예.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를 좋아하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바르셀로나를 싫어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마드리드가 이제 스페인의 수도고 바르셀로나는 제2의 도시고 거기는 약간 그 인종이 아니라 언어도 다르잖아요. 카탈루냐어를 쓰고 이제 여기는 스페니쉬를 쓰고 마드리드는 그래서 바르셀로나 사람들이 마드리드를 되게 싫어해요, 실제로. 예. 싫어하고 어 그때 이제 그 뭐랄까 그 적의가 쌓인 게 지금도 있는 거죠. 저 프랑코 정권 그 따까리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마드리드를 바르셀로나 팬들은 마드리드를 뭐 싫어하고 마찬가지로 마드리드도 바르셀로나 싫어하고 여러분 1992년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을 했거든요. 예. 그 올림픽을 개최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바르셀로나 사람들이 그 마드리드 중앙정부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떤 그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거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독립할 거다, 뭐 이러면서 이제, 예, 그랬던 일도 있습니다. 하여튼간.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예, 스포츠 상론에서 자세하게 얘기할 건 아니고, 예, 궁금하신 분들은 뭐 제 다른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예, 바르셀로나, FC 바르셀로나는 지금도 그 대주주나 이런 게 없어요. 협동조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른바 개미 그 협동조합의 그 투자자들이 조합원들이죠. 조합원들이 뭐 십시일반 조금씩 내가지고 팀을 운영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세계적인 팀을 예, 메시 월급 줘가면서 예, 운영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죠. 예. 미국에도 그런 팀이 있어요. 미국에도 이제 그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은 그 첫 번째 슈퍼볼을 우승한 굉장히 역사적인 팀이고 지금도 굉장히 팬덤이 강합니다. 근데 이 팀은 마찬가지로 그 시민 구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다 그 구단의 그 주식을 조금씩 갖고 있어가지고 팬들이 곧 주인이에요. 그 글자 그대로. 그래서 다른 구단과는 약간 다른 독특한 그 소유 그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팀이 뭐 다른 동네로 뭐 연고지로 옮긴다 불가능하죠. 예. 그 구단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 시민들인데.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얘기를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일부 구단주들은 독립적 사업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자, 이거는 얘기를 하려면은 그 미국 프로스포츠의 그
revenue sharing, 즉 그 수익 공유 제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설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한 10번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프로스포츠 혹은 뭐 스포츠의 최대의 돈줄은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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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TV 중계권료다. 예, 지겹죠, 이제. 예, TV 중계권료예요. 자,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MLB가 있다고 칩시다.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TV 중계권료를 협상을 해요. 뭐, 방송국이랑, 그 MLB가. 그래서, 자, 얼마에 합시다. 이렇게 됐어요. 전국 방송의 얘기입니다. 뭐, ESPN이라고 치자고요. 예. 그러면 ESPN이 이제 뭐 전국 방송이니까 전국으로 나가는 중계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보통 보면은 제가 이제 뭐 자주 야구를 보니까 어떤 게임을 중계하냐면은 보통 성적 좋고 인기 있는 팀 게임을 위주로 합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뭐 꼴등하고 있는 뭐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임은 뭐 대체로 뭐 한국 선수가 있는 팀들을 하니까 뭐 약간 다릅니다만은 여러분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MLB 게임을 본다고 할 때 한국 선수 뛰는 거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뭐 템파베이 레이스랑 저기 뭐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랑 하는 게임 봅니까? 안 보죠. 그 왜 봐요, 그걸? 뭐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아는 선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적이 안 보잖아요. 그쵸? 바빠 죽겠는데. 예. 마찬가지로 ESPN도 그런 게임은 편성을 안 해요. 중계를. 할 필요가 없죠. 왜 어차피 시청률도 안 나올 텐데. 맨날 양키스 게임, 보스턴 게임 뭐 성적 좋은 팀들을 위주로 편성을 해요. 자, 여기서 그럼 의문을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은 ESPN하고 MLB가 맺은 중계권료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100이라고 칩시다. 편의상. 그러면 그 100을 어떻게 그 30개 팀한테 나눠줄까요? 자, 1번. 똑같이 나눠준다. 30으로 나눠서. 2번. 아니지. 더 많이 중계한 팀한테 더 많이 준다.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1번은 그 중계권료의 총액을 모든 팀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약간 그 공산주의적 방식. 2번은 더 많이 중계하고 더 인기 있는 팀한테 더 많이 주는 뭐 자본주의적 방식. 어떤 게 더 맞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당연히 2번이 더 합리적인 것 같죠. 그렇잖아요. 그래, 네가 너 때문에 돈 더 많이 벌었으니까 우리가 너 돈 많이 줄게.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합니다. 예. 전국방송 중계권 계약은 1번으로 해요. 그러니까 전체를 일단 다 받아 MLB가. 그런 다음에 MLB가 이제 뭐 좀 자기들 쓸 돈 약간 남겨놓고 나머지는 똑같이 나눠줍니다. 모든 팀에. 예. 이게 어때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미러키나 뭐 이런 팀도 있잖아요. 시장도 작고 어? 중계도 거의 안 해주는데 전국방송에서 그 받은 돈을 다 똑같이 나눠. 그러면 이거 이상하기도 하고 불합리한 것 같지만 이렇게 해야 그 작은 시장에 있는 팀들도 안 망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전력 균형에도 영향이 있는 거죠.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그 팀이 돌아가니까. 이게 이제 강팀 입장에서는 뉴욕 양키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아씨 이게 뭐야 이게 맨날 우리 경기 중계하고 우리가 돈 다 벌어다 주는데 저 시장도 작고 맨날 성적도 안 나오는 팀들까지 우리가 먹여 살려야 돼? 이렇게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나름 일리 있는 주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MLB 입장에서는 다독이는 거죠. 야야, 알어. 니네가 돈 많이 벌어오는 거 아는데, 야, 그래도 쟤네들 망가져서 뭐 망해버리면 우리가 어떡할 거야. 이거 전체 리그가 같이 돌아가야지 그래도 우리가 같이 돈을 버는 거지. 그래서 에이씨, 알았어. 이러고 이제 참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런 거죠. 그 대신에 이게 마지막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 근데 우리가 남 좋은 일만 시켜주면 안 되지. 우리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뭐냐면은 자, 그 대신에 MLB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대신에 우리 있잖아. 로컬 TV 중계권은 우리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또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전국을 커버하지 않는 방송국도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뉴욕 지방만 나오는 방송, 뭐 조지아 주만 나오는 방송,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예를 들어 조지아라고 합시다.
조지아 주만 나오는 방송국이 있는데 그 방송국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애틀 게임을 중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 동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팬일 테니까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게임만 합니다. 거기는 1년 내내. 1년 내내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게임만 애틀란타와 단독으로 계약을 맺어서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은 누구한테 주냐면 애틀란타한테만 다 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지역 방송국의 중계권은 그 팀이 먹어요. 그냥 다. 그게 합리적이죠. 그러면 시장이 크면 큰 만큼 먹을 테고 적으면 적은 만큼 먹을 테니까. 그래서 양키스는 특히 이제 대표적인 그 빅마켓 팀이니까 뉴욕이 워낙 시장이 큰데 그걸 다 먹고 싶은 거야, 지들이. 그래서 이제 아예 방송국을 차렸어요. 양키스가. ES 네트워크라고. 그래, 우리가 아예 만들어서 양키스 게임 다 중계하고 뭐 그 밖에 다른 뉴욕 팀들 경기도 중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벌자. 그건 우리가 다 먹는 거니까. MLB도 아 그래 뭐 그렇게 해라 그거 뭐 니들이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독립적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게 이런 거죠 말하자면. 예. 그래서 예, 오늘 프로 스포츠에 대해서 또 뭐 역시 간략하게 얘기를 해봤어요. 예. 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걸로 마칠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줌 얘기도 했고, 또 이제, 뭐, 대면 수업은 못하고,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건 쉽지 않겠지만, 제가 뭐 한번 그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 그 학교 근처에 계신 분들은 뭐 약간 번개 형태로 뭐 한, 뭐 5명 이 정도라도, 예, 모여서 뭐 간단하게 2m씩 떨어져서 밥을 먹던가, 뭐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다 같이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슬기롭게 이겨나갑시다. 여러분 오늘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